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레임덕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임덕이란 절름발이 오리를 말하는 건데, 절름발이가 된 오리는 뒤뚱거리기만 하고 잘 날질 못하니까 오리 사냥을 즐기는 영국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뒤뚱거리는 빚쟁이를 빗대는 속담으로 썼는데, 이 말이 임기가 다 된 대통령이란 뜻으로 19세기 때부터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겪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시작할 때 취임사에서 한 약속 중 한 가지도 지킨 게 없고, 임기 중에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있죠. 지킨 게.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 전부 구라가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기자회견을 제일 안 한 게 문재인이랍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매주 태극기를 든 국민이 이렇게 광화문 내거리를 메웠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나와 토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이 됐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이것도 다 노가리 깐 거가 돼버렸습니다. 추미애시켜서 검찰 장악하려고, 말은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빤한 거 아닙니까? 검찰마저 장악하려고 공격수로 추미애 등판시킨 거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능력과 적재적 소를 인사의 청와대 수석들 부동산 문제 세입자 삔 뜯는 그런 야리꾸리한 놈들만 골라 쓰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여간 문재인 취임 때 한 약속 죄다 구라가 됐습니다. 그냥 야부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이 무엇보다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때와 비교를 하면 10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임기 중에 북한에 퍼주자며 김정은이 하고 생쇼하고 그 어린 계집아이 김여정이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뭐 주고 뺨 맞는 고구짓 한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거 중공 시진핑이 한 말이라는데 요걸 그냥 복사해가지고 써먹으면서, 지금 시중에는요,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이처럼, 언론은 김어준이처럼 늘 말썽만 일으키는 자는 문재인이고, 조국은 나라님이 죽어 상중인 나라를 조국이라 하고, 죽어가는 사람 지켜보는 자리가 임종석이라면서 이작자들 낯짝만 봐도 분통이 터진다고 이런 비아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국민이 아우성을 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만, 대통령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중국 명나라도 왕이 자금성 안에서 내시들 정보만 믿고 헛소리 삘삘하다가 망했습니다. 명나라를 노리는 청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첨단 미사일을 만들며 쳐들어올 준비를 하는데도 퍼줘야 평화가 옵니다 하는 내시들 말만 따르다가 궁궐이 포위돼가지고 마누라 딸내미 적군한테 욕을 보게 될 판국이 되자 어쩌다 황제의 딸로 태어났느냐 씨부리면서
칼로 처와 딸을 베해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세상 물정 모르고 헛소리만 한 덕에 중국인들은 청나라 노예가 돼가지고 장가를 들면 그 새색시를 여진족, 그 동네 반장, 통장 여진족한테 바쳐야 하는 종지를 이조시대 때 300년간이나 했어요. 저는 문재인의 문제는 편향된 보고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내 편으로 나누어 본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과 추미애가 갈등을 벌이자 문재인이 기자회견에서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검찰이 문재인 정권 겁니까? 무슨 아프리카 추장이 할 소리도 아니고 이러니 국민이 불만 소리를 내도 그 주사파 출신 참모들로 둘러싸여가지고 각하 적폐놈들 하는 소리 뻔하지 않습니까? 잘 돼가고 있으니 저 반동놈들 짓는 소리 귓등으로도 듣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지 겁이 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박정희가 흉탄에 서고하는 바람에 갑자기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나 세월호 사태로 엉겹결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이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정권을 잡는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정권을 잡았든 지도자가 됐으면 국가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주적의 노예로 만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덩샤오핑 말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문재인하고 전두환하고 경제 실적을 비교해 볼 때 문재인은 최악의 군사 독재자로 치부되는 전두환이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표를 보면 전두환이가 집권한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가히 황금기였습니다. 전두환은 정권을 잡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부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지도자라는 불만을 잠재울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대통령이 되기 직전 1979년 경제과학심의회 박봉환하고 김재익 씨를 불러 송생을 삼아가지고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 이 김재익 씨를 경제수석으로 발탁해가지고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경제에 관한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재익은 자기 소신대로 금융실명제, 물가 안정화, 정보정책, OECD 가입, 수입 자유화 정책 등을 펼치면서 오일 쇼크로 치솟는 물가를 때려잡고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해가지고 달러를 그냥 모아서 해방 이래 40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시대를 끝내고 전두환은 자신은 비전문가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낙하산 인사 대신 유능한 전문가들을 등용해가지고 우리 정권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관계없이 경제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자신을 알고 사리 분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독재자였던 셈인데 실제 전두환은 그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고 사실 전두환이 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았던 것은 행여 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박정희 경제 계획을 중단시킬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하면서 내수와 수출 규모가 확대되어 가지고 저축률이 역대 최고인 20%대로 오르고 일자리가 넘쳐나 가지고 거의 완전 고용을 이루고 은행의 이자율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가지고 월급만 모아 저금을 하면 돈 불어나는 재미를 느꼈던 그때였는데 월급만 차근히 모아도
청년기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억대 대출을 받고 집 한 채 구하기 힘든 것하고 달랐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전두환 시절만큼 살기 좋았던 때는 없었다고들 합니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추진했던 경제 계획을 중단시키지 않는 의리와 뚝심으로 지속하면서 선진국형 국토 개발을 추진해가지고 허허벌판 논밭이었던 강남을 거대 빌딩 단지로, 아파트 단지로 바꾸고, 박통이 시작한 지하철 1호선을 확장해서 2호, 3호, 4호 개설을 하고 이 노선을 수도권 밖으로까지 확대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한강 상류에 다목적 댐을 건설한 뒤에도 수천 년 동안 그 한강변에 쌓였던 모래톱 때문에 장마만 지면 한강이 범람해가지고 피해를 주자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대단히 토목 사업을 벌여서 한강을 반듯하게 정리해 수해를 막고 서울 시민들이 지금 활용하는 한강공원도 만들고 했습니다. 한강 생태계를 망쳤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강의 수해가 빈번한 당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두환 아버지는 일제 때 마을 주민을 괴롭히던 순사를 절벽 아래로 던져 죽여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반공과 함께 민족주의 성향이 유독 강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뒤에 독립기념관 건립하고 만주가 우리 국토라는 백두산 영유권에 관한 결의안을 만들어가지고 민족주의 우선 대중국 대일본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전두환이가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히로히토 일본 천황을 만나서 왕한테 일본 총리가 불행한 역사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유감과 깊은 반성을 통감하는, 그리고 이후에 겸허한 자세로 이 문제를 표출하라는 사과를 시키라고 왕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총리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면서 사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거의 신으로 믿는 일본 왕이 전두환 한국한테 사죄를 했다 해서 큰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했죠. 일제 때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자금을 모으려고 독립공채를 발행했어요. 독립공채라는 게 그냥 종이에 도장 하나 찍고 나중에 광복이 되면 이걸 갖고 오면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독립공채를 발행했는데 그냥 종이짝이죠. 전두환이 특별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채를 갖고 오면 그에 해당하는 배상,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푸대접 받던 구정을 민속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휴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휴일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해방전국에서 그 빨갱이들 폭동, 뭐 대구 폭동, 4.3 폭동, 저 여순 반란, 그리고 서울 불바다 공장 막 이런 불순부자들을 막기 위해서 실시했던 야간 통행 금지를 37년 만에 폐지하고, 야간 통행 금지가 폐지되니까 나이트 클럽들 뭐 술집들 밤새도록 이제 경제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술들 퍼먹고 그때 룸사롱이 팍 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또 여기에 붙어서 활개를 치니까 삼重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전두환이 그 빗장을 푼 문화 기반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죠. 그걸 보면 전두환은 군인이었지만 상당히 유연한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미니스커트, 장발, 박정희 정권 때 단속하던 거 못하게 하고, 중고등학교 교복 자유화, 그리고 영화, 음악 이런 거 검열하던 거 금지시키고, 대중문화진흥을 꾀했는데 저 있는 집 위화감이 생긴다면서 그 칼라TV 보급을 금지했었는데, 그때부터 칼라TV, 칼라방송이 시작이 됐고, 프로축구, 프로야구단 만들게 해서 야구단, 축구단 지금까지 정착이 되고, 교육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을 폈어요. 대학 등록금을 강력히 통제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걸 풀어놓으니까 각 대학마다 그냥 등록금을 올려가지고 학부모들 허리를 휘게 하고 이러는데,
강력하게 등록금을 통제해가지고 과외 금지령을 내려서 사교육을 막으면서 KBS로 TV 과외 방송을 하게 해가지고 가난한 집 애들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군 장학생 제도를 도입해 군대에서 대학생을 돕게 하고, 그리고 ROTC 학사장교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국군 수준을 향상시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